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이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성향에 대해서 토의해 보겠습니다. 상담사 이상우입니다. 상담사 혜빈입니다. 네, 심리상담사 이명찬입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여성들은 가슴이 떨리는 남성들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또한 설레이는 남성,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남성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자들은 예쁘고 몸매를 받쳐주는 여성들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은? 여자들은 이 남자들 첫 번째 조건으로는 안정감을 주는 남자. 네. 결론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남자. 네, 경제력이 있는 남자를 첫 번째로 꼽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정다감함. 네.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서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를 잘 연출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네. 지금 그 여성이 가슴이 떨리고 콩당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심장에서 느끼는 부분인데 맥박이 빨라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뭘 이렇게 봤을 때 흥분을 하거나 뭐 느낌이 오면은 맥박이 빨라지고 두근두근두근하는.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느끼긴 하는데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패턴에서 이제 혜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남성이 줄 수 있는 거는 여성에게 안정감인 것 같아요. 네. 편안함, 안정감, 배려, 친절. 이러한 것이 여성에게 제공이 될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림이 아니어도 푸근하게 편안함을 느낄 때 네. 그때 그 남성에게 호감이 가지 않나. 이런 이제 조금 이렇게 감성적인 그 떨림보다는 이건 이제 시기적으로 이런 감성적인 떨림은 이제 첫사랑, 우리 청소년기 그 10대 때 느끼는 그런 떨림일 거고,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연령별로 그게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고, 그 선호도도 다르고. 네. 근데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의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편안함을 줄 때, 막 날카롭고 날이 서 있는 것보다는 도도함보다는 상냥함, 그리고 편안함, 그 웃음 띤 얼굴. 그러니까 그 웃음이 최고의 그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웃는 얼굴. 네. 네. 그러면 이제 보면 이 남성들이 여성들도 좋아하고 여성들이 또 피리코 쳐서 순간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결혼해서 또 연애하다가도 이제 남자가 여자가 스트레스를 줬을 때, 괴롭혔을 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어떤 모임 장소에 갔는데 그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눈길에 쏠려서 또 이렇게 또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은 이제 일단 만남을 통해서 네. 형성이 되는 거니까, 네. 뭐 산속에 혼자 있는데 그 여자 만날 일 없고, 또 여성분도 어디 그 외딴 섬에 혼자 있는데 남성 만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린 사회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길거리를 걷는 동안에,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동안에 항상 이성을 마주하죠.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자신과 무엇을 나눌 수 있는 그 이성을 항상 찾아요. 그것을 찾은 사람은 행복감에 도취가 될 거고, 그거를 못 찾고 있는 사람은 이제 외로워 보이죠.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단은 그 사회적인 여건을 볼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제 생물학적인 여건을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생물학적으로 가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가요. 이제 개념의 차이인 거죠, 이거는. 개념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거죠. 그 형태도 달라지고. 그렇다면은 원칙적인 어떤 남자가 좋다, 어떤 여자가 좋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낀 안경으로 본 그 상태. 네. 그러니까 색깔은 다 다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기존 정해진 아까 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좋다 이게 아니라 제 눈의 안경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좀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또 내 눈에는 네. 그 사람이 최고로 보이고 이렇게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자들이 이 남자들을 이제 결혼의 대상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애의 대상으로 보느냐 또 이렇게 진짜 청소년 시기에 보는 눈 아니면 어느 20대에 보는 눈, 30대에 보는 눈, 뭐 결혼 상대자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남자의 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성이 개방이 됐잖아요. 네. 성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뭐 결혼 전에 뭐 섹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연애 과정도 다 옛날에는 그냥 선만 이 중매쟁이 말만 듣고도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만나서 속궁합까지도 그럼 그래서 다 맞춰보고 그렇게 결혼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결혼을 맞습니다. 해서 이게 안 맞다, 이게 안 맞다, 뭐 성격도 안 맞다, 뭐 궁합도 안 맞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그럼요. 예, 그래서 미리 지금 결혼 제도보다도 그 외국에서는 뭐 결혼 전에 동거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그 동거 생활을 해보고 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한 1년이나 이 정도 이렇게 살아보고 이 혼인신고를 하는 애들이 종종 있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세대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근데 걔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인신고하고 애를 낳고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렇죠. 이렇게 결혼을 했어도 잘 고르고 골라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또 안 맞는 부분이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1년이나 2년 정도 살아보고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이 주위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들었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는데 정말 그게 현실적이다.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현실적이구나. 네네. 맞다. 그렇게 현실적인 거를 추구해 나가고 이 성이 개방이 되다 보니 이렇게 결혼을 했어도 뭐 속된 말로 뭐 장애자다. 애인이 없으면 장애자다. 막 그런 말들을 주위에서 제가 들었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인이 별도로 있어야지 되는 거지 없으면 장애다. 그게 사실은 맞지 않지만 현실 속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꽤 있어요. 보면 그렇게 이제 여성의 입장과 남성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그럼 이제 혜빈 선생님께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제가 여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남성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 이제 10대 시절에 독신주의자였어요. 독신주의자였는데 그것이 어느 연령 시기가 지나니까 그 생물학적인 욕구를 어떻게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철저하게 그 성적인 욕망이 들들들 끓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 문화 현상이 그 성을 매개로 한 어떤 문화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주류 문화의 모든 그 반문화가 다 이제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많은 그 위정자들이나 심지어는 이제 클린턴 같은 그 미국 대통령도 그 성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시달려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남성은 성에 대한 부분이 집착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상이
어떤 특정한 여인 한 사람이어서 아름다운 사랑을 소설이나 어떤 그 순정적인 그런 것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물론 그런 것만 작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거기에 또 여성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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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성도 네. 남성과 거의 흡사해요. 네네. 이렇게 일반 통념적으로 이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뭐 남자만 그렇게 뭐 성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여자에 대해서 많이 뭐 여자보다 더 많이 남자들이 뭐 성적으로 그런 거를 밝힌다 이게 아니고 여자들 또한 이 남자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그걸 표출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그 표출을 못할 뿐이지. 남자나 여자나 그 성적인 거는 느낌은 같죠. 다 똑같지요. 옛날에는 표현을 못했지만 지금은 여자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웠다? 그러면 남자가 혼자 바람을 핍니까? 그렇지 대상이. 그 대상이 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여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여자들이 너무 깊숙이 숨기고 살았죠. 그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여자들도 그런 거를 밖으로 먼저 괜찮은 남자들은요. 요즘 애들은 그냥 안 놔둬요. 내가 마음에 들면 미리 대시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대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미리 대시하면서 막 적극적인 선물도 하고 이 물질 공세도 막 펴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옛날에는 남자가 해주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여자들이 괜찮은 남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마음에 들면 먼저 딱 찍어가지고 자기 남자로 만드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새들은 너무 여자들이 오히려 더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인 면이 많아요. 네. 뭐 속옷 입고 뭐 덤벼든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 같아요. 왜냐하면은 억눌린 문화였거든요. 그렇죠, 우리 조선 시대까지 그 유교라는 어떤 관습으로 여성은 그저 이렇게 뭘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한복같이 생긴 거. 위에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아니, 얼굴을 가려야 된다. 근데 이제 힐압 문화, 힐압이 아니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은 이제 히잡이라고 해서 여성들은 그 눈만.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부분에서 남성 우위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을 역사적으로 구성해 놓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생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금 그 국내 유수한 대학의 그 재원들 그러니까 수석을 하고 그 많은 그 성과를 올리는 그 사람들은 다 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뇌면이나 생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성이 더 우월하다는 거가 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 봐도 그 양의 에너지가 음이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굉장히 사회 현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인간이 자기 그 본질의 그 타고난 남성과 여성의 그 역할이 너무 조금 그 남성 그 편향적인 그 모든 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이게 지금 이제 여성 대통령, 여성 대표자 CEO들 그리고 여성이 무슨 이끌어가는 모든 사회의 어떤 구조들이 참 매끄럽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욕망의 어떤 단계에서 그 여성을 폄하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성은 욕심이 많다라든가 근데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사회는 그 문화적인 우리가 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래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개념이나 그런 그 구태의연한 그 생각을 가지고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남자니까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니까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대 인간으로서 남과 여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네. 우리 이제 우리는 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패턴을 잘 맞춰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은 예. 뭐 서로 뭐 부족함을 채워주는 남성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부족. 예. 말이 또 잘 통하는 남성을 또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 말. 예. 또 식사를 할 때나 뭐 술 한잔 할 때 또 지갑을 열어주는 또 남성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네네. 또한 남자들은 여성들이 뭐 늘 내조, 남자에게 순종하는 또 여성들을 좋아한다고 했고, 또한 뭐 예쁘고 뭐 몸매가 안 받쳐주더라도 능력 있는 또 여성들을 또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 네네. 또 이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여자가 심리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어떤 부인이. 네.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 네. 왜 못 살겠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은 인물도 괜찮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남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못 살겠다 하니 자기 가족들은 자기 친정 쪽에 형제 자매나 이 부모님들은 행복에 겨워서 그런 말을 한다. 네.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네. 너는 왜 못 살겠다 하냐. 네, 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남편은 너무 멋이 없대요. 네. 너무 멋을 모른대요. 아, 네. 멋이 이 여자가 원하는 건 뭐냐. 이 남편이 그런 걸 다 가져주었지만 비 오는 날 네. 이 멋있는 찻집이나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커피를 시켜놓고 다정다감하게 그 비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네. 대화를 나누고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아 비 오는데 무슨 네, 거기까지 네. 가서 커피를 먹어 집에서 먹으면 되지. 네. 늘 이런 식의 그런 이제 멋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아, 이게 자기는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돈도 잘 벌고 인물도 괜찮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모든 것이 괜찮은데 이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입장 그렇죠. 바꾸네. 네. 그 여타의 사람이 봤을 때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여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한 게 있어요. 지금 예, 말씀하시는 예. 데서. 그래서 예.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아. 예, 네.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어떤 점이 좋으냐 네. 그걸 물어봤더니 그 남자는 그런 멋을 안 돼요. 네. 이 커피숍에 네. 가서 정말 다정다감하게 얘기도 잘하고 예. 같이 커피 마시면서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산책이나 이런 거를 네. 잘 시켜주고 아유. 이렇게 해주는 나는 그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아유. 그래서 지금 딱 네. 말씀하시는데 느낀 게 네. 과거에는 성공이 네. 우리가 이제 EQ, IQ 검사는 우리는 많이 한 세대예요. 그렇죠. 머리 좋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해서 어떤 지위를 성공이라는 어떤 지위를 획득하는 거 그게 남자의 몫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감성 지수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바로 그 감성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감성에서 오는 거지 네. 이성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 훈련만을 받고 모범적으로 이렇게 그 살아온 가장이 50대가 넘어서 감성적으로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네,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그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때 이제 그 남자 이 선생님 생각도 같습니까? 네, 뭐 저는 네. 살아가면서 네. 뭐 내 남편이 뭐 멋있고 키도 크고 매너만 지금 매너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순간순간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뭐 저 역시도 아마도 눈을 돌렸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뭐 생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아마 이명찬 선생님하고도 아마 동등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반대로 생각하면 뭐 우리 선생님 말씀도 옳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거의 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여자가 정신이 없구나. 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서 사람이 다 다름이 있는 것 같아. 다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만한 남자인데 그 커피 나는 남편의 네. 입장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네. 아니
거기만큼 그렇게 다 안정적으로 다 살고 있는데 그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 멋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하면 내가 남자라면 정말 이혼 탁 해볼 것 같은 아니 생각이 근데 저는 들어요. 반대로 혜민 네. 선생님하고 반대로 네네. 그 여성분이 입장이 이해가 되는 아, 거예요. 그러세요? 네. 아니 인생이라는 게 네네. 일하고 원리 원칙대로 딱 그 언론 안에서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 뭐 하고 자자 그러고 일어나면은 또 일하자 그러고 이게 인생 이게 재미없잖아요. 네, 그게 인생은 네.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즐긴다는 거, 인생을 즐긴다는 거는 물론 각박한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왜 열심히 사는가? 내가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여유롭게 여가를 즐긴다는 거는 비 올 때 비가 아무 때나 오나요? 비 올 때 비 오는 거 즐겨야죠. 네. 다르지요. 저는 비를 좀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가 싫으시면은 뭐 그 숲속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뭐 폭포가 떨어지는 어떤 그 자연 속이라든가 아니면 바다가 펼쳐져 있는 카페라든가 바닷가 그 모래사장을 걷는다든가 뭐 등등 자기가 취향에 맞춰서 그것을 자기의 그 배우자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때 행복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죠. 공유.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최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대한민국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바로 그겁니다. 여성이 원하는 그 감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패턴, 좀 뭔가 그 남자는 뭐 권위적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러한 부분이 대립이 되면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내담자들 중에 그러니까 사랑에 호소를 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꼈다. 남편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예, 엄청나게 많죠. 많죠. 예. 그리고 가정에서 불만이 남성에 대한 불만이 뭐냐? 내 남편에 대한 멋을 몰라 진짜.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어. 네. 일만 알아. 일벌레야. 뭐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못 맞춰줘. 분위기를 못 맞춰. 이런 거거든요. 맨날 이게 술이나 먹고 와. 뭐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가 지금 엉켜 있어요. 사람은 이제 뭐 경제적인 패턴 또 생물학적으로 이제 느끼는 어떤 욕구의 어떤 충족과 또 자녀에 대한 어떤 부분 앞으로 벌어질 것들 미래 사회 미래의 어떤 내 그 노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데 기왕에 이제 현재를 즐기면서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즐긴다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획기적인 어떤 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맞게끔 그 감성적인 것도 채워가면서 근데 그것이 배우자하고 같이 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것이 안 될 때는 편법을 쓰는 거를 전 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보면은 네네. 뭐 어떠한 상황이든 뭐 나만을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성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네. 또 유머가 있는 또 남성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운동을 또 잘하는 어떤 남성을 또 좋아한다고 했고요. 야, 이 사람 또 남자들은 뭐 여성이 시부모님께 또 좀 잘해주는 어떤 여성들을 좋아했고 시부모. 또 가슴이 또 아름다운 여성들을 또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사이즈. 어떻게 사이즈.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남자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가슴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렇게 친구들, 남자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좀 가슴 큰 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는 그 이제 전문의 중에 성형을 하는데 가슴 성형만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슴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스포츠. 예, 어디를 가든 이 여자나 남자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을 갔다. 그럼 노래를 잘하는 남자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운동하는 데를 갔어요. 그럼 운동하는 남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듯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이렇게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이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자들이 조금 그건 더 심하죠. 그 여자들은 이 사랑을 한번 느끼게 되면 그 사람한테 올인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잠시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랑을 많이 더 하는 것 같아요. 여자에 비해서. 그럼요. 네. 남자들은 기회도 많고 기회도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남자들이 좀 실증을 자주 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이 남자들은 조금 그게 자주 옮겨가는 사랑. 맞아요. 예, 여자에 비해서. 남자의 그 본능이에요. 네, 그러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신중하게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남자한테 올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남자는 옛날에도 바람을 이렇게 피거나 해도 네. 이 여자들이 참고 기다려주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네. 그것도 하지만 사실이죠. 하지만 여자들이 바람을 나게 되면 올인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가정을 많아요. 버리는 가정을 네. 버리는 확률이 많아요. 가정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네, 가정을 버리고 또 더 남자들이 질투가 심해요. 네. 이 여자들보다. 여자들은 그래도 가정을 버리지 않고 그 잘 테두리 안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만나도 나중에 안 하면 다 네. 정리를 하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받아준다고 봐요. 네.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네. 만약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생겼다 하면 정말로 살기 힘들게 한대요. 같이 네. 이제 여자가 마음을 바꾸고 살라고 해도 이 남자들이 받아들이질 잘 안 하고 네. 더 오히려 여자들보다 꽁 해가지고 네. 그 질투가 네네. 예, 소유욕이 남자들이 훨씬 더 강한가 봐요. 소유욕이. 예, 여자들에 맞습니다. 비해서. 예. 그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가 천적이에요.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는 아이 좀 기다려봐. 자기가 잘하고 이렇게 잘하면 나중에 좀 돌아와.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만약 주위에 여자가 바람이 났거나 그랬을 때는 그 주위의 여자들이 더 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 네. 맞아요. 아, 지금 막 맞아요. 숙닥숙닥 하면서 저 여자 뭐 바람 났다더라 네. 어쨌다더라 하면서 여자들이 더 공격을 해가지고 네. 살지 못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가서 이혼을 하는 그런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주위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에 대한 질투가 심해요.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여성끼리. 네, 그게 그거 심해요. 적이 여성이 적이에요. 저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남성도 역시 그 내 여성이 다른 남성을 좋아했다? 그럼 또 못 견뎌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게 심한 사람들, 이제 의처증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어떤 다른 남자를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봤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엄청 바가지를 긋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런대요. 예.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집착이. 네. 그런데 집착이 우선이 되지. 그러니까 넌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되지. 내가 당신 마음에 들게 뭘 해줄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를 좋아한다면은 내가 당신 뭐 해줄까? 뭐 해주면은 기쁘겠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코드를 잘못 잡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러고 뭐 종교적인 개념도 많지만 그래요. 배우자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아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라면은 할 수 있는 남자. 정말 내 남편이 원하는 게 그것이라면은 할 수 있는 여자. 그래야 네. 그것이 원만한 가정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 사랑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싹 트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엄청나게 산을 좋아해. 네. 그래서 산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엄청나게 내가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산을 엄청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기대가 없잖아요. 그 사람 이 산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화날 일도 없고 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한테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그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원하는
그거를 나한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한테. 그렇죠. 그 기대가 안 될 때는 막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데 이 좋아하는 것은 누가 억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법으로도 지금은 뭐 간통이나 이런 것도 다 폐지가 됐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너무 남편과 아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변해서 그 사람한테 좀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그냥 상대가 나한테 내 생각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남편이 아니면 그 아내가 내 생각과 틀리게 했을 때는 분노를 하고 요새는 참을성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예,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면 별로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것도 없을 텐데 그 나하고 똑같지 않다 해서 불같이 요새는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부부싸움 하거나 이렇게 보면 사소한 걸로 그렇잖아요. 예, 사소한 걸로 싸우다 보면 그게 어느 극단적인 저기까지 가서 이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 다른 거 요거를 조금만 이해하시고 또 상대를 배려한다면 그렇게 안 좋은 상황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무엇을 자기 대상 이제 배우자한테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아예 이제 지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줄 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내담자들 보면은 내가 평생 뭐 해고 뭐를 잘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듣다 보면은 정말 배부른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배부른 얘기.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결혼할 당시에는 내 목숨까지도 준다는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세로 상대가 꼭 필요한 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안정시켜주고 마음에 편안을 주고 또 육체적으로 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즐겁게 해주고 준다는 개념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만 하죠 서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내 사랑이다. 내가 그거를 수행하는 것이 내 사랑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건 내가 100% 찬성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렇죠. 공통점은 또 이제 여성이 남성이 여성을 인물과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인물과 키가 작아도 능력 있는 남성과 여성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능력 있는. 여자들은 보통 뭐 키가 크거나 인물이 좋거나 이런 것을 크게 비중을 안 두어요. 사실은 결혼 대상자는 일단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서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평생 좀 편하게 속된 말로 그 남편을 붙어서 편하게 좀 살아볼까. 이쪽을 따지는 거예요. 시간 웬만한 사람들 다 이혼 당하던데요. 너무 갭이 나면 그럴 확률이 많아요. 사실 너무 차이가 나면. 그래서 남자들은 약간의 자기보다 약간 밑에 여자를 만나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들은 생각을 다 그렇게 어쩌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좀 행복하게 평생을 편안하게 살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아울러져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갈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월등히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좀 이렇게 괜찮게 살아볼까. 행복하게 살아볼까. 엄마들이 지금 요새 이제 제가 중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딸이 한 100점밖에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점으로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 200점짜리 딸을 결혼을 시키려면 이 내 사이는 300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00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 딸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니까. 그렇다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300점짜리 남자가 100점짜리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조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들 결혼 못하는 여자들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근데 많습니다. 가정 환경이 좀
불행하거나 돈이 없거나 가난한 집의 애들은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일찍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안정적인 그 찾기 위해서 좀 일찍 결혼하는데 자기가 좀 가정적으로도 부유하고 직장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결혼을 안 해요. 네. 안 해가지고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사이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20대 결혼한 사람들하고는 이 수준이 틀려요. 네. 이 바라보는 시야가 틀리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 레벨에 맞는 남자를 찾으려고 하니 뭐 35세에서 40대 이런 사이의 남자들이 직장 좋고 인물 좋고 괜찮은 남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서 이제 35세 넘어서 40대 사이 이런 여자들이 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상대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예. 우리가 왜 결혼에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나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결혼을 안 하면 완성된 하나의 그러니까, 인간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난다는 것은 사실인데 남녀가 네.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네. 지금 현대와 같은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꼭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물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한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출산율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자녀를 원하지 않는 사회예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자녀를 가져서 그 자녀를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키워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결혼을 굳이 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는 어른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사랑을 해라. 진실한 사랑을 해라. 사랑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가르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회. 그러니까 이 결혼이 뭡니까? 요즘에 이혼 엄청 많아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조건 때문에 결혼하고 뭐 불과 몇 년, 1년, 2년 안에 혼수 문제, 시댁 문제, 뭐 문제, 외도 문제까지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사실은. 꼭 뭐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전 근대적이고 잘못된 거 아닌가. 사랑해라. 남녀가 진실하게 사랑해라. 그 사랑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싹 틔우고 희망을 가져라. 이게 낫잖아요. 근데 여론하고 상담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포커스 네. 피리꽂히고 뭔가 눈가만 있다면 결혼하려고는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녀는 네. 안 낳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피리꽂혀서 여자가 가다 보면 예. 상황에 의해서 또 그럼요. 애를 낳으려고 또 하는 건 있어요. 사랑하면은 그 자기 그 남성의 아이를 갖고 싶거든요, 여성은.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요새는 옛날에는 사랑이 기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아니, 지금은 옛날에도 굉장히 그 정략 결혼 많았습니다. 그건 정략 결혼, 사랑이 아니지 정략 결혼이었죠. 이조실 때 더 심했어요. 그 아버지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너 저기로 시집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략 결혼이지 사랑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 패단이 예. 지금까지 그런 와 것들이 있어요. 쭉 내려오다 네. 보니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집착이 어른들은 강하시잖아요. 그 우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 근데 저는 그 반대예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대한 거는 옛날보다 많이 식었지만 지금은 이제 물질에 따라서 결혼 네, 이제 맞습니다. 그 배우자를 선택을 네,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은 사랑만 갖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 사랑은 길게 가지 않아요. 네. 그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짧아요. 예, 네. 옛날보다 많이 짧아요. 네. 옛날보다 네, 많이 짧아서 지금, 예. 네네. 지금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네. 잘 지금 뭐 사업이 잘 되고 괜찮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시작을 했더라도 이 살면서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이러면 거의 네. 헤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옛날 같으면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같이 배우자이고 결혼을 했으면 서로 합심해서 어려울 때 같은 가족이 제일 위안이 되고 합심해서 어떤 경지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반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돈이 있고 잘 될 때는 같이 살다가 어떤 사업을 실패하거나 어떤 어려운 네. 상황이 되면 또 이혼하잖아. 이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은 물질 그래서 만능주의라는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예는 아니지만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귀농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해가지고 젊은 부부가 네. 직장생활 하다가 다 놓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정말 호롱불 켜놓고 나무에다 떼면서 네.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전체적인 예는 아니지만 그게 인간 본연의 자세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제 사회에 지금까지 그 형성해 놓은 이 해결할 수 없는 빈익빈, 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돈 있으면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하늘 끝을 모르고 부자가 돼서 그걸로 자기를 망치더라고요. 네. 돈이 많아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로 망가지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건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네, 맞습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로 탈바꿈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 본연에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나를 보듬어 주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겠구나. 우리 둘이 뭐 하면은 못 살까?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와야지 지금 현재의 사태를 밀고 나가게 네. 용납을 안 해요. 어디서? 이 사회. 사회에서 아니요. 사회나 조직이나 국가나 지구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체계가 아니에요. 자연의 질서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 네. 이 자연의 질서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네. 네. 여기에 이 패턴을 못 맞추잖아요? 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못 맞추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겁니다. 네. 무조건 행복해요. 네. 있어도 없어도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근데 현 사회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네. 제 생각에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이제 지켜보세요. 지금 문화 현상이나 경제 포커스가 있어요. 경제 포커스 제일 커요, 바운드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이미 어떤 팽배할 때는 팽배해서 이미 이제 결론이 딱 내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념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실존 철학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철학을 뭘 갈구하는 세상도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경제가 커지고 작아지고가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게 직장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네.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고시원에서 몇 년을 그래 구급 공무원들 가보면 읍사무소, 동사무소 근무해요. 야, 유수한 대학 나오고 공부를 몇 년을 해가지고 패스를 했대요.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선생님이 됐대요. 그런데 청소년들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이 팽배해 있는 경제에 대한 우리 그 압박감 때문에 망가진 인간성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의 질서가 용납을 인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만이 답이고 거기에서 돈 가지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먹을 거? 내 몸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먹을 거 충분한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한 세상이어서 우리가 아득바득 살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지금 공실률이 아파트 지금 신도시 공실률하고 지금 수도권 안에 있는 모든 상가, 점포,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2%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솔로 가정인 거예요, 다. 왜 이런 현상?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외롭고 여자는 여자대로 외롭고.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선생님.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사랑해라. 네. 기왕이면 사랑해라.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기본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기본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돈 가진 자가 힘이 네. 받을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이 산업이 발달할수록 어쩔 수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네. 되고 이게 흐름이에요. 그냥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데서 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우리가 받아온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최대한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네, 네. 자기는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도 이 자식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자기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네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네들이 받은 것만큼 자식들한테 투자하면서 살기에는 내 인생에는 없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자기 부모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고 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더 앞으로는 심화될 것 같아요. 예. 더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국가에서도 그 자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예요. 네. 예, 출산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결혼도 계속 나이가 혼기가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그런 남녀가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네. 보면 40대, 뭐 40대까지도 많아요. 40대, 30대. 맞습니다. 예. 너무 결혼 안 많아요. 상태죠.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진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지금 시기인데 그렇죠. 네. 우리들이 이제 그 사랑 기본적으로 사랑이 중요하죠.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네. 간에도 그렇고 모든 게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사회 현상이 예. 사회의 흐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주의로 지금 네. 이 맞아요. 청소년이고 다 개인주의자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자기 외에는 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이 옆에서 죽어가든 뭐 어떤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도 뒤 앞 안 돌아봐요. 네. 자기 자신만 오로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 뭐 일단 뭐 여성이 남성을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성향에 대해서 뭐 가슴이 떨리고 예쁘고 아름답고 뭐 나만을 사랑해주는 뭐 남성 이랬는데 살아가면서 뭐 중간에 뭐 각방 쓰고 이혼하고 등 돌리고 뭐 다른 남성 여성을 뭐 눈을 돌리는데 네. 그렇지 않고 늘 연희처럼 친구처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어떠한 뭐 답이 있나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예, 저는 뭐 옛말 그대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게 뭐냐면 굶지 않고 네. 헐벗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무슨 뭐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요즘에 다 비주얼이 다 연예인 다 아이돌이고 다 너무너무 미끈미끈 잘생기고 그래요. 근데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성은 자기가 아껴줄 수 있는 여성이면 되는 네. 거고 여성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아껴줄 수 있는 남성이면 되는 거지. 네. 여기에 학벌이다 뭐다 뭐 이런 거 아무리 많아도 다 고통의 고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고리는 두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네. 손바닥하고 이게 우리는 누누이 수많은 종교 현상을 통해서 배웠어요. 네. 예.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네네. 깊은 것이 있으면 슬픔이 또 따라오는 거고 이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네. 그 마음과 정신력이 엉뚱한 데에 지금 초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초점이 맞다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네. 많은 우리 50대들 부모가 된 기성세대들이 또 주장을 해요. 선호도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기본서부터 다시 바꿔나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내게 딱 맞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선까지 맞는 사람을 어느 선까지만 나에게 맞다 싶으면 그 사람과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서로 노력하지 않고 그렇죠. 한 사람이 뭐 계속적으로 희생하고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쑥쑥 자란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어느 정도 서로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네. 여타의 부부들이 백년해로를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아,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사는 게 네. 당연한 거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 백년을 해로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함으로써 네. 그 백년을 해로를 하는 거지 그냥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네.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절대 없다고 네.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맞추려고 서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 이해를 하고 노력한다면 서로 뭐 큰 적이 없이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이거 불타는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네. 순간이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다 보면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아마도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네. 처음부터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노력해야 되지. 네. 그러면은 뭐 삶이란 뭐 가치관과 중심을 잡아서 세상에 나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행복과 불행은 내 가슴에서 공존하고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나에게 있듯이 우리 시청하는 분들 또 이제 뭐 연애나 누군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인내해 가면서 만났을 때나 뭐 쓰러져 가는 그 시간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상담 토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